구독자 여러분, 오늘 알테오젠은 31만 9천 원에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주말 사이 나온 이야기만 보면 아침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알테오젠은 2,5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처음으로 자체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고, 오늘 아침에는 개인 맞춤형 암 백신의 성공이 오히려 키트루다 피하 주사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 주가는 크게 흥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지금 알테오젠에는 좋은 사업 이야기와 불편한 수급 일정이 동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둘 가운데 무엇이 앞으로 주가를 더 오래 움직일지 보겠습니다. 지난주 흐름부터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20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들어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코스닥 전체가 바이오와 성장주를 중심으로 크게 흔들렸고, 알테오젠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물량을 줄였습니다. 하루 전 들어왔던 돈 가운데 일부가 바로 차익 실현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주처럼 돈이 하루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반복되는지입니다. 오늘 시장 환경은 지난 금요일과 조금 다릅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대형주가 약한데, 코스닥은 오히려 바이오와 2차전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며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시장의 돈이 모든 종목에서 같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환경입니다. 대형 반도체에서 자금이 빠질 때 일부가 성장주로 이동한다면 코스닥 대장주가 다시 선택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이오 전체가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알테오젠의 상승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에서 가장 새롭게 봐야 할 뉴스는 개인 맞춤형 암 백신입니다. 모더나와 MSD가 개발 중인 암 백신이 키트루다와 함께 사용된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직접적으로 알테오젠이 개발한 약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 결과를 알테오젠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암 백신이 성공할수록 그 백신과 함께 사용하는 키트루다의 역할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암 백신이 나온다고 키트루다가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당수 암 백신이 키트루다와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후기 단계 암 백신 연구에서도 키트루다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환자 숫자가 큰 폐암 연구에서는 정맥 주사가 아니라 피하 주사 방식의 키트루다까지 병용 파트너로 채택됐습니다. 그러니까 암 백신 시장이 커지면 키트루다가 밀려나는 게 아니라 키트루다를 더 편하게 투여할 필요성이 같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알테오젠에게 중요합니다. 알테오젠의 ART-B4는 키트루다를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바꾸는 데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전문적인 원리는 굳이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키트루다가 더 많은 암 치료와 병용될수록 환자와 병원이 빠르게 투여할 수 있는 피하 주사의 필요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암 백신의 성공이 알테오젠 매출로 바로 찍히는 것은 아니지만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전환의 장기적인 이유를 하나 더 만들어준 겁니다. 실제 전환 속도도 초기에는 상당히 빠릅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7월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전환율은 출시 10개월 만에 두 자릿수를 넘어섰습니다. 월 매출도 2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제부터 투자자가 볼 숫자는 단순히 분기 성장률이 아닙니다. 기존 키트루다 환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하 주사 방식으로 넘어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비중이 계속 올라가면 알테오젠의 판매 마일스톤과 미래 로열티에 대한 계산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알테오젠이 처음으로 자체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대전 둥국지구에 2,532억 원을 투자하고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생산시설을 구축합니다. 지금까지 알테오젠은 국내외 외부 생산업체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핵심 피하주사 전환 기술에 필요한 물질뿐 아니라 자체 개발 제품까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뉴스는 단순히 공장을 하나 짓는다는 이야기보다 의미가 큽니다. 알테오젠은 지금까지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제약사에 넘기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상업화되는 제품이 늘어나면 생산도 중요해집니다. 고객사가 많아지고 공급해야 할 물량이 커질수록 외부 생산업체 일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체 시설을 확보하면 생산 일정과 품질을 직접 관리할 여지가 커집니다. 기술을 파는 회사에서 상업화를 직접 뒷받침할 수 있는 회사로 한 단계 더 가려는 겁니다.
특히 경쟁사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 잘 보입니다. 알테오젠의 대표 경쟁사는 피하주사 전환 시장에서 먼저 자리 잡은 할로자임입니다. 할로자임은 생산을 외부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알테오젠은 자체 생산까지 가져오면서 공급 일정과 품질을 직접 관리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제약사와 새로운 계약을 협상할 때 기술만 제공할 수 있는 회사와 안정적인 생산까지 보여줄 수 있는 회사의 신뢰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번 2,532억 원 투자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2,532억 원 투자를 무조건 호재라고만 보면 곤란합니다. 공짜로 공장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번 투자 규모는 회사 자기 자본의 절반이 넘습니다. 완공 목표도 2028년입니다. 그동안 건설비가 들어가고 시설을 완성한 뒤에도 실제 생산 승인과 가동률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상업화 품목이 예상만큼 늘어난다면 좋은 투자가 되지만 계약이나 생산 물량이 기대보다 늦어지면 큰 시설 투자가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에서도 결국 투자는 돈을 벌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장 투자는 단기 주가 재료보다 장기 투자 논리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 공장을 발표했다고 다음 분기 매출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 확인해야 할 것은 회사가 왜 이 시점에 이렇게 큰 시설을 필요로 했느냐입니다. 키트루다 하나만 공급하고 끝낼 계획이라면 2,500억 원이 넘는 자체 생산 시설을 만드는 선택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회사는 앞으로 상업화되는 품목과 글로벌 계약이 더 늘어날 것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망이 실제 계약으로 확인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올해 계약 흐름도 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알테오젠은 올해 이미 여러 건의 피하주사 전환 기술 계약을 체결했고 회사와 증권가는 하반기에도 추가 계약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다이치 산큐의 에너투, 아스트라제네카의 여러 항암제, 사노피와 다른 파트너들의 제품도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 상업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제품의 성공에 모든 기업 가치가 걸린 신약 개발사와 비교하면 계약 상대와 제품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은 알테오젠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암 백신도 좋고 키트루다 전환도 빠르고 새 계약도 이어지고 이제 공장까지 짓는데 왜 오늘 주가는 바로 크게 뛰지 않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바이오주의 가격 움직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좋은 뉴스의 개수가 많다고 주가가 그대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던 기대, 새롭게 추가된 기대, 그리고 이벤트를 앞두고 줄이려는 물량이 동시에 거래됩니다. 지금 알테오젠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이틀 뒤인 8월 26일에는 무상증자 신주가 상장됩니다. 보통 주 기준 1,600만 주가 넘는 주식이 새로 거래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날 기업 가치가 갑자기 30%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락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만 그동안 계좌에서 팔 수 없었던 신주를 기존 주주가 실제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 뉴스가 좋아도 단기 자금이 이번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6일까지 주가가 답답하다고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신주를 받을 기존 주주 가운데 일부는 추가 물량을 받으면 일부를 현금화하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규 투자자는 26일에 매물이 나오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공매도나 단기 트레이더도 이 일정을 보고 움직입니다. 결국 현재 가격에서는 장기 사업 가치를 보는 사람과 이틀 뒤 수급만을 보는 사람이 같은 주식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방향이 쉽게 한쪽으로 정해지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수급은 한 가지 경고를 남겼습니다. 20일에 강하게 들어왔던 외국인과 기관이 21일에는 다시 함께 주식을 줄였습니다. 바이오주에서는 이런 손바뀜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처럼 업황을 보고 몇 주 동안 계속 비중을 들리는 외국인 매수와 바이오 이벤트를 이용해 며칠 거래하는 자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번 주에는 기관이 하루 샀다는 사실보다 26일 분량을 통과한 뒤에도 그들이 다시 들어오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흐름은 신주 상장일에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물이 실제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물량을 누가 받아내느냐입니다. 장중 흔들린 뒤에도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그 다음 거래일부터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저점이 더 낮아지지 않는다면 시장이 신주를 소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들어오면 단기 물량 부담이 줄었다는 근거가 하나 더 생깁니다.
반대로 신주 상장 이후 며칠 동안 계속 거래량이 큰데 가격은 점점 밀린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반등할 때마다 기존 주주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나온 암백신 뉴스나 공장 투자만 보고 계속 물량을 늘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좋은 사업과 좋은 수급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특히 바이오주는 사업 전망이 좋아고 수급이 꼬이면 예상보다 긴 조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에서는 수급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 논리가 깨졌느냐입니다. 현재 알테오젠의 장기 논리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키트루다 피아 주사 전환이 계속 늘어나고 판매가 알테오젠의 마일스톤과 향후 로열티로 연결되고 다른 글로벌 제약사가 같은 기술을 반복해서 선택하며 기존 파트너의 제품도 임상에서 상업화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자체 생산 공장도 그 성장에 필요한 공급 능력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이 사슬이 하나씩 끊기기 시작하면 가격이 아무리 내려와도 단순히 싸졌다고 보면 안 됩니다. 키트루다의 피아 주사 전환이 예상보다 뚜렷하게 느려지고 새로운 계약이 장기간 나오지 않으며 주요 파트너의 개발이 반복해서 지연되고 특허나 경쟁 기술에서 중대한 문제가 새로 생긴다면 기업 가치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바이오에서 가장 위험한 물타기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성공 확률이 낮아진 회사를 계속 사는 겁니다. 이제 보유자 대응을 보겠습니다. 이미 낮은 평단에서 충분한 수익을 가지고 있고 현물 비중도 적정한 분이라면 26일 신주 상장만 보고 핵심 물량을 전부 정리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최근 사업 방향은 오히려 상업화 쪽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공장 투자처럼 회사가 더 큰 사업을 준비할수록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알테오젠 비중이 계좌에서 지나치게 커졌다면 강한 반등에서 일부 수익을 현금으로 만드는 것도 바이오에 맞는 대응입니다. 본전 부근에서 계속 흔들리는 투자자는 오늘 뉴스에 바로 흥분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좋은 뉴스가 2개 나왔다고 다음 주 매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26일에 가격이 흔들린다고 오늘 나온 사업 뉴스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간에서는 신주 상장 이후 2에서 3거래일을 보겠습니다. 매물이 줄고 저점이 안정되는지 그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오는지를 확인한 뒤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높은 평단의 보유자에게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장 투자와 암백신 이야기를 과거 고점을 회복할 이유로 바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뉴스들이 높은 기업 가치를 정당화하려면 결국 숫자로 이어져야 합니다. 키트루다 전환율이 올라가고 마일스톤이 들어오고 추가 제품이 실제 인상을 통과하며 공장이 완공될 무렵 공급해야 할 상업화 물량이 충분히 확보돼야 합니다. 본전 가격보다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신규 투자자는 이번 주가 오히려 판단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오늘 뉴스만 보고 서둘러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틀 뒤 시장에 이미 알려진 큰 물량 이벤트가 있습니다. 26일에 신주가 들어오고 그 물량을 실제 시장이 어떻게 받아내는지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에서 좋은 눌림은 전날보다 몇 퍼센트 싸진 가격이 아닙니다. 불편한 이벤트가 지나갔는데도 투자 논리는 살아있고 매도 물량을 소화한 뒤 다시 돈이 붙는 자리입니다. 신용과 레버리지 투자자는 이번 주에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알테오젠은 신주 상장뿐 아니라 기술 수출과 파트너 임상, 특허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이벤트가 계속 존재합니다. 반도체는 업황이 조금 나빠졌다고 다음날 사업 가치가 절반으로 바뀌는 경우가 드뭅니다. 바이오는 하나의 결과로 미래 현금 흐름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서는 손절 가격을 잘 정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이벤트를 견딜 수 있는 비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알테오젠만 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와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리가켄 바이오와 ABL 바이오 같은 다른 플랫폼 바이오로도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만 뉴스 때문에 잠깐 오르는 것보다 바이오 전체로 거래 대금이 다시 들어오는 환경에서 알테오젠이 대장 역할을 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버티는데 알테오젠만 계속 물량에 눌린다면 신주 상장 수급을 더 의심해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알테오젠에는 꽤 중요한 변화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개인 맞춤형 암 백신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키트루다를 여러 암 치료에 함께 사용하는 전략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키트루다 피아 주사의 역할도 커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한편으로 2,503지 2억 원을 들여 첫 자체 생산 공장까지 짓기로 했습니다. 기술을 팔고 끝나는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상업화 제품의 생산과 공급까지 직접 관리할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틀 뒤에는 2,600만 주가 넘는 무상증자 신주가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재 개수를 세면서 주가가 왜 안 오르느냐고 답답해할 구간이 아닙니다. 사업 가치는 사업 가치대로 보고 신주 상장 수급은 수급대로 따로 봐야 합니다. 26일 매물이 실제로 나온 뒤 누가 그 주식을 받아가는지, 그 이후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안정되는지, 그리고 키트루다와 추가 계약이라는 장기 논리가 계속 앞으로 가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바이오는 반도체나 자동차보다 뉴스가 불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좋은 뉴스가 발표되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오를 수도 있고 발표 당일에는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를 찾는 것보다 뉴스가 나온 뒤에도 실제 돈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이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변화, 바이오 업종 안에서 실제 거래 대금이 이동하는 방향, 그리고 급등한 대장주가 조정을 받은 뒤 다시 매수가 살아나는 구간을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자분들께는 이미 오른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지 않고 거래량과 수급이 살아있는 눌림을 구분하는 대장주 눌림목 매매법 파일도 함께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알테오젠처럼 사업 호재와 대규모 수급 이벤트가 동시에 들어온 구간에서는 좋은 회사를 고르는 것만큼 어느 날은 기다려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공식 신청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26일 실제 신주가 들어온 뒤 매물이 얼마나 나왔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냈는지 확인해서 대응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